네. 자, 우리 지목 지금 이 시간에 봤는데요. 아까 요거는 우리 지목 아까 우리 암기하는 거, 차문자에 등록하는 거, 도면에 이렇게 차장 천원은 차문자다. 네, 두 명 등록할 때, 주차장, 공장, 하천, 유원지는 두 번째 문자로 등록을 시킨다. 나머지는 다 첫 글자로 등록을 시켰죠. 자, 우리, 29회 때 문제거든요. 우리 한번 잠깐 문제 풀어볼게요. 우리 문제 풀러 간다고 그랬죠. 그죠? 아까 우리 지번도 문제를 이렇게 풀었었잖아요. 한두 문제만 풀고. 3월 달부터는 좀 문제를 조금 많이 더 풀어줄 거예요. 1, 2월 달은 그냥 기본적 다시 하는 것들이니까 기본 문제들, 중요한 거 문제 풀어보고요. 자, 우리 지적법상 이렇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렇게 나오면 그냥 생각하지 말고 지적법 이렇게 해야죠. 그죠? 지적법, 지목이다,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일반 공중에 여러분 휴양 이렇게 써 있죠. 공원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럼 이건 지목이 뭘까요? 공원이지, 공원. 그러면 이게 지금 체육용, 이거 틀린 거잖아요. 체육용지는 체육활동 이렇게 나와야 되지. 포인트. 무슨지 알겠죠? 이거 이제 아니죠. 두 번째. 자, 온수, 약수, 석유 등이 이렇게 운송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아까 우리 광천지가 되려면 운송에 쓰여 용출돼야 돼? 용출돼야 되지. 이건 잡종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광천지가 아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잠깐 보세요. 아까 물이라고 나오죠? 이용 이렇게 나오죠. 그죠? 식물 재배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물 상시적으로 이용해서 식물을 재배하면 답이지. 그게 답이 맞네. 아까 물을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재배하면 그거는 전. 포인트, 그죠? 어렵지 않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니까 해상에 이렇게 써 있네, 그죠? 아까 해상에 수산식물을 양식하는 것이 해상에 쓰여 양어장이 되려면 육상이죠? 육상이죠. 그럼 해상에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육상에 이렇게 양어장,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자연유수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까지 나오면 여러분 하천이죠,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소규모 수로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건 뭐죠? 국어예요, 국어. 그러면 여러분 지목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포인트만 되면 여러분 다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지목 이렇게 한 번 지금 했는데 두 번, 세 번. 그리고 뒤로 이제 넘어가서 볼게요. 요거 잠깐 가볼게요. 자, 지목을 지적 도면에 등록할 때 틀린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생각이 나야 되죠. 아까 무슨 천원? 차장 천원은 두 번째고 나머지는 다 첫 글자 있었죠. 그죠?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문제 풀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그럼 공원이 차장 천원에 있나요? 없나요? 공원에 차장 천원에 없어. 그러니까 첫 글자야 되지. 공이죠. 그죠? 목장용지에도 차장 천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목이어야 되지. 첫 글자야 되니까. 그죠? 하천은 차장 천원에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천이 돼야 되지. 차장 천원은 두 번째고 나머지 다 첫 글자니까. 자, 주차장은 차장 천원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차. 이건 맞네. 맞죠? 자, 양어장은 차장 천원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럼 해야 돼요? 양해야 돼요? 양해야 되지. 그러면 틀린 거 찾으니까 니은 틀렸죠. 그죠? 디귿 틀렸고 미음 틀렸네. 맞죠? 그러면 무슨 천원만 알으면 되는 거죠? 차, 장, 천원. 그리고 아까 그 지목. 그러면 여러분 지목이 충분히 맞출 수 있죠. 아까 우리 지번 문제 풀었죠. 그죠? 네, 그렇게 풀으면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갈 겁니다. 자, 우리 페이지, 우리 66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네 가지 배우는 거죠. 이제 경계죠, 경계. 맞죠? 네, 우리 네 가지 배우다 그러잖아요. 지번, 지목, 경계, 면적. 그래서 이제 경계, 지번, 지목 배웠고, 자, 경계입니다. 자, 우선 딱 여러분 경계는 우리 지적 측량을 통해서 우리 경계 분쟁이 있으면 뭐 해보자 그러죠? 측량. 그죠? 자, 우리 측량을 통해서 자, 우리 어디에만 여러분 땅에 경계가 등록이 되냐면 이렇게 도면입니다. 도면. 잘 줘야 돼요. 지적도나 임야도상에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선. 이거 우리가 지적법에서는 경계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 측량이죠. 그죠? 우리 측량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지적도나 이렇게 임야도에 자, 우리 지적도나 이렇게 임야도에 등록된 이렇게 선들 있죠. 그죠? 이걸 지적법상에 말하는 경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판례가 있어요. 잠깐 줘볼게요. 우리 여러분 민법에서도 경계라는 게 배우죠. 그죠? 그 민법상의 경계는 뚝, 울타리, 이렇게 담벼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민법에서는 경계라고 그래요. 근데 지적법에서는 뚝, 울타리, 담벼락 의미하는 게 이렇게 도면에
이렇게 지적도에 등록된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된 이 선, 이거를 우리가 지적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땅을 샀는데 이렇게 지상에 나와 있는 경계선과 이렇게 도면에 이렇게 지적도에 이렇게 도면에 나와 있는 경계선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럴 때는 다 어떤 땅을 여러분이 산 거로 팔고 있냐면 우리 지상에는 지금 경계선이 등록되어 있지 않죠, 그죠? 도면에 이 지적도에 등록된 이 선을 사고 판 것으로 다 인정해줘요, 도면상. 다만 실제 지상 경계 가지고 경계를 결정해 주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도면을 그릴 때 이렇게 기준점을 잘못 선택해서 도면이 잘못 그랬다고 명백할 때는 실제 경계 가지고 경계를 확정하고, 또 당사자들이 이 실제 경계대로 매매할 의사, 실제 경계대로 매매할 의사나 기술적인 착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술적인 착오로 도면이 잘못 그랬다고 명백할 때만 그 땅의 경계는 이렇게 실제 경계에서 경계가 결정해주고, 그렇지 않을 때 이렇게 다 지적도상, 이렇게 도면상 이 경계를 다 사고 판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게 지금 우리 책의 기본서에 그 판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66페이지 보세요.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 등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선을 말하는데, 법이 규정한 경계는 자연적인 경계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구획된 도면상의 경계를 말합니다. 2번, 자, 경계는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면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적 국정주의에 따라서 국가가 반드시 지적 뭘 통해서? 측량을 통해서 경계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거기 여러분 그 밑에 넓혀보기 이런 건 안 봐도 되는데요, 그 밑에 판례 보세요. 판례라고 써 있나요? 그 두 개인데 1번 판례하고 2번 판례 같은 얘기예요. 1번 판례 잠깐 볼게요. 지적 도면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른 경우 이렇게 써 있죠. 자, 토지의 매매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 공부상 경계와 지적에 의해서 확정된 토지를 매매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준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거기 무슨 착오? 기술적 착오. 그게 포인트고요. 자,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 도면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됐다든가, 또는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로 토지를 뭐할 의사? 매매할 의사. 매매할 의사에다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술적인 착오나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한해서만 그 경계는 무슨 경계에 의하냐면 실제 경계에 의해서 결정해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다 도면상 경계를 사고판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저 보세요. 우리 경계는 지적 측량을 통해서 이렇게 도면에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선을 말하는데, 그 도면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할 때는 우리가 도면상 경계를 다 사고판 것을 인정해 준다. 다만 이렇게 기술적인 착오나 또 실제 경계대로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우리 거래했을 때만 그 토지의 경계는 무슨 경계하고? 실제 경계에서 확정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다 도면상 지적도상의 경계를 우리가 사고판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예, 우리 지적법에 판례가 많지 않은데 요 경계 판례가 요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기억을 좀 해두시고, 자, 우리 경계는 67페이지 그 부분부터 좀 중요해야 되는데, 자, 67페이지에 기본서, 자, 우리 지상 경계의 결정 기준 이렇게 나오죠. 자, 요건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바다와 육지 사이 경계는 어디일 것이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자, 고조차가 있는 고지대 땅과 저지대 땅의 경계는 어디일 것이냐 이렇게 기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경계를 구조물이 있을 때 경계를 결정해 주는 기준이 5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지에 선다이니까 이 부분을 주의해야 돼요. 볼까요? 여기. 자, 1번. 경계점은 토지 합병을 위한 경계점을 결정하는 걸 제하고 지적 측량을 통해서 결정하는데, 토지를 구획할 지형 지물이나 지상 구조물이 존재할 때는 다음 기준에 따라서 경계를 결정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해서 기역부터 미음까지 나오죠. 그죠? 자, 우리 5가지 나오고, 그 D페이지에는 그림이 나와요. 68페이지에는 기본서에는 그림이 나오는데, 자, 우선 요거예요. 우선. 자, 우리 먼저 볼게요. 자, 우리 고조차가 없는 땅입니다. 자, 우리 시골에 가보면, 이렇게 논과, 자, 논 사이는 이렇게 고조차가 없죠. 그죠? 고조차가 없대. 이렇게 논두렁길이 이렇게 2m면, 요 구조물의 중앙입니다. 중앙. 그래서 고조차가 없는 토지는 구조물의 어디를 통해서? 그렇죠. 중앙을 통해서 경계를 결정해줘요. 그럼 요쪽은 이제 갑이 가지고 있는 땅이고, 요쪽은 을이 가지고 있는 땅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고조차가 없는 토지는 중앙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암기할 때, 요 고조차가 없는 땅은 없을 무자에서 고조, 무, 중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고조차가 없을 때는 중앙이다 해서 고조, 무, 중 이렇게 암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고조차가 있는 땅이에요. 즉 이렇게 고지대 땅과 이렇게 저지대 땅 사이의 경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지대와 저지대 땅의 사이의 경계는 여기 어디냐면 이렇게 하단부입니다. 하단부, 이렇게 하단부를 통해서 경계를 결정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럼 왜 하단부를 통해서 하는 이유는, 만약에 하단부를 안 해주면 이 저지대 사람이 밤마다 뭐 하냐면 자기 땅을 판본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땅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요걸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봉쇄하기 위해서 고조차가 있는 토지들은 하단부를 통해서 경계를 결정해줘요. 그래서 요걸 왜 암기할 때 고조차가 있으면 하단부에서 고하 이렇게 암문해요. 고하. 아까 고조, 무중, 그래서 고하 이렇게 되고요. 자, 세 번째는 도로 구고동이 이렇게 절토된 부분. 자, 우리 도로를 닦으려고 하면, 도로를 건설하려면 이렇게 산을 깎아야 되죠. 그죠? 이렇게 절토된 부분이 있을 때는 요 경사면에 어디냐면 요 상단부예요. 요 상단부를 통해서 경계를 결정해 주거든요. 그 이유는, 자, 우리가 도로를 관리할 때 이렇게 낙석이 떨어지면 도로 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죠. 그죠? 이렇게 하단부가 아니라 이렇게 상단부를 통해서 경계를 결정해줘요. 그래서 아까 고조차가 있을 때는 하단부, 그래서 고하 이렇게 암기하고요. 이 도로 구고동이 절토된 부분은 상단부에서 고하, 절상 이렇게 암기해요. 고하, 절상 이렇게 암기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다와 육지 사이 경계예요. 어디까지 바다고 어디부터 육지냐 그 얘기거든요. 자, 이거는 최대, 여러분 만조선이에요. 이 만자가 무슨 만자냐면 찰만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물이 많이 찼을 때를 기준으로 그 위에가 육지고 그 밑에는 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지난번에 여러분 간석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간석지가 갯벌이죠. 갯벌. 이 갯벌은 바다일까요? 육지일까요? 바다지. 물이 들어와버리면 바닷물이 차버리잖아요. 옛날에 이게 임야했다가 이게 사라져 버렸어요. 간석지가. 그래서 바다와 육지의 구별 기준은 최대 무슨 선? 만조. 그래서 나중에 암기할 때 바다 만조 이렇게 암기하면 좋아요. 제가 새로 한 건데 바다 만조.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거든요. 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이렇게 제방에 포함시키죠. 자, 이쪽이 바닷가거든요. 자, 이쪽에 공유수면 육지에 공유수면을 매립해 가지고요. 이렇게 제방에 이렇게 뚝이 졌고 이렇게 제방에 편입시킬 때는 요 안쪽이 아니라 요 바깥쪽 바다 쪽이에요. 요거 어깨라거든요. 요 바다 쪽 어깨 부분을 통해서 경계를 결정해 줘요. 바다 쪽. 왜냐면 자, 만약에 바다 쪽 어깨 부분 안 해주면 갑이 이 제방을 쌓아버리면 요 부분까지 요 안쪽으로 하면 요 부분까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 쪽 어깨 부분을 통해서 경계를 결정해 주게 돼요. 바깥쪽 어깨 부분을 통해서 경계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가지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시 경계 결정 기준 잠깐 볼게요. 5가지 경계 결정 기준에서 이렇게 할까요? 자, 아까 높낮이처가 고조차가 없을 때는 구조물이 어디라고 했죠? 중앙. 그래서 고조차가 없을 물 때는 중앙이다 해서 고조, 무중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고조차가 있는 토지는 구조물이 어디라고 했죠? 하단부. 그래서 고하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고하 이렇게. 자, 도로 구고등에 아까 절토된 부분이 있었죠, 그죠? 그럼 어디에 있었죠? 상단부. 그래서 고하, 절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죠? 우리 아까 바다와 육지 사이 경계는 최대 무슨 소위? 만조. 그래서 바다 만조 이렇게 암기하면 좋아요. 무슨 만조? 바다 만조.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제 방에 표시킬 때는 안쪽에 있어요, 바깥쪽? 바깥쪽 어깨 부분에 있었죠, 그죠? 그래서 공유 바깥이다 이렇게 암기하면 좋아요. 공유 바깥. 그래서 고저 무중, 고하 절상, 바다 만쪽, 공유 바깥이다. 경계는 그렇게 결정해주면 이 경계를 결정해주는 5가지 요 기준을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시험에 이렇게 시험이 한번 나왔었어요. 자, 잠깐 볼게요. 시험 문제가 여기 있나? 네, 지금 요거 잊어보죠. 아까 고조차가 없으면 요 그림이 지금 우리 책에 가지고 있는 그림이죠, 그죠? 아까 고조차가 없으면 구조물이 어디죠? 중하. 고조차가 있으면 뭐예요? 고하. 도로 구고등이 절토면 절상. 우리 바다에 있었죠, 그죠? 바다와 육지 사이에는 최대 무슨 선? 만조, 바다 만조고. 자, 우리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제 방에 포함시킬 때는 안쪽, 바깥쪽, 바다쪽. 그래서 공유 바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이 5가지 여러분 경계 결정해주는 기준을 우리가 맞출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자, 고조차가 없으면 고조 무중 그랬었죠, 그죠? 네, 고조차가 있으면 하단부 고하, 절토된 부분은 절상,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는 바다 만쪽,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제방할 때는 공유 바깥이다. 이렇게 앞에 기억해 두시면 경계를 결정해 주는데 여러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잠깐 가볼게요. 이 문제 보세요. 25회 때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25회 때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32회잖아요. 자, 지적소관청이 지상 경계를 새로 결정할 때 그 기준으로서 옳은 것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럼 아까 보세요. 자, 연접되는 토지, 높낮이 차, 아까 고조차가 없었죠, 그죠? 그럼 구조물이 어디죠? 중앙이지. 틀렸네, 그죠? 자, 우리 고조차가 있는 토지죠, 그죠? 고조차가 있는 토지 뭐예요? 고하. 상단부니까 틀렸네, 그죠? 자, 도로 구고등 아까 절토된 부 있죠? 절상. 이거 하단부 다 틀렸네. 맞아요? 자, 우리 아까 공유 수면 바다 있었죠, 그죠? 바다는 최대 무슨 선이죠? 만조선. 바다 만조. 맞네요, 그죠? 자, 요거는 4번은 니을은 맞네요. 아까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제 방에 편입시킬 때는 안쪽, 바깥쪽? 바깥쪽, 공유 바깥이잖아요. 그럼 요 밑에 2개가 맞는 거네. 맞죠? 그러면 아까 고조 무중, 고하 절상, 바다 만조, 공유 바깥. 그거 하나 하면 그 69페이지에 그 문제 하나, 요 문제를 하나 맞출 수가 있고요. 자, 2번째 보세요. 예, 2번째는 뒤에 먼저 그 가로 페이지 69쪽에 가로 3번입니다. 자, 69페이지에 가로 3번에 요것도 여러분이 시험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자, 요건 요거예요. 자, 우리가 땅을 잠깐 볼게요. 큰 땅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그럼 우리가 매매나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 땅을 우리가 분할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렇게 분할할 때 위에 저 보세요. 이 건물이 세워졌어. 건축물이 이렇게 관통하게끔 팔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이쪽은 간 땅이고 이쪽은 의 땅이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잘라서 팔아야 되지. 무슨 말겠어요? 그래서 그게 원칙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69페이지.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이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게 원칙이야. 근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그러하지 않다 얘기는 걸릴 수 있다 그 얘기죠. 그죠? 자, 크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단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분할하든지 판결 등을 통해서 분할할 때는 걸릴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자, 우리 법원에 뭐라고 되어 있죠? 판결. 판결에다 동그라미. 자, 두 번째는 무슨 사업? 공공사업. 공공사업에다가 동그라미. 자, 세 번째는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에다가 동그라미.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 두 번째 줄을 보시면 공법에 도시군 관리 계획선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계획선에다가 동그라미. 이게 네 가지 경우에는 걸릴 수가 있어요. 자, 잠깐 해볼게요. 아까 매매나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땅을 분할할 때는 지상 건축물이 걸리게 경계를 결정해서는 안 돼. 근데 다음과 같은 네 가지는 걸릴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이걸 암기할 때요.
공사가 개판되면, 뭐가 개판되면? 공사가 개판되면 경계가 건축물이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자, 첫 번째는 무슨 사업이냐면 이 공공사업이에요. 자, 우리가 도로 같은 거, 자, 우리 도로 같은 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분할하다 보니까 이게 일정한 건축물이 걸리더라. 이때는 쭉 반드시 분할되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면상 걸리는 거예요. 실제 지상에 걸리면 저 수용하는 거고. 자, 그래서 공공사업부에서 우리 분할할 때 걸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신도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렇죠. 보세요. 공공사업부에서 분할할 때도 걸릴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자, 우리가 신도시 만들 때 이렇게 반듯하게 신도시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근데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분할할 때도 걸릴 수 있고요. 자, 우리 세 번째는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선이라고 해서 공법 배울 텐데, 자,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이렇게 도로 같은 걸 지금 확장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할 때 우리 도로들을 이렇게 쭉 확장시킬 때 반드시 확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할 때도 걸릴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법원의 판결이에요. 소송을 받더니 재판을 걸었더니 이쪽은 갑땅이고 이쪽은 을땅이다. 이때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매나 소유권 이전 등에 의해서 우리가 땅을 분할할 때는 지상 건축물이 걸리게 분할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렇게 공사 개판, 그래서 우리 공공사업, 무슨 사업? 공공사업에 분할했는지, 또 무슨 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에서 분할했는지, 또 도시군 관리 계획선, 또 법원의 뭐죠? 판결. 이런 걸 통해서 분할할 때는 걸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거기 지금 요거 네 가지니까 요것도 여러분 시험에 자주 등장해요. 여기다가 이 공사 개판 요거 말고는 걸리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겠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또 경계 결정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문제 잠깐 가볼게요. 문제 보세요. 자, 이렇게 보세요. 제가 아까 공사가 뭐 돼버리면? 개판되면 경계가 건축물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써있죠. 그죠? 그렇게 이제 우리 암기를 시키는 건데,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문제 잠깐 볼까요? 24회 때인데요. 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결정할 때 지상 건축물이 걸리게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 물어봤죠. 그죠? 그럼 우리 무슨 개판이 아닌 거? 공사 개판이 아닌 거 찾아야 돼. 네 가지니까. 그럼 첫 번째 지금 무슨 사업 나오죠? 공공사업. 이 공공사업 알 필요 없어. 근데 걸릴 수 있죠. 그죠? 또 무슨 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 만들기 위해서 걸릴 수 있었잖아. 또 아까 도시군 관리 계획선 걸릴 수 있죠. 그죠? 또 법원의 뭐죠? 판결. 이때는 걸릴 수 있었지. 근데 아까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등을 위해서 분할할 때는 걸려서는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안 된다. 그거 보시면 돼요. 자, 경계는 셋 중에 하나에서 나오거든요. 지금 두 가지 하고. 자, 마지막 하나. 69페이지 보세요. 자, 지상 경계 위치 표시 이렇게 써 있죠. 자, 여기 읽어볼게요.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 울타리 이렇게 담벼락을 통해서 담장 등을 통해서 이렇게 경계가 결정이 돼서 표시를 해놓는데, 경계점을 표시해 놓는데, 2번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에 경계를 새로 정할 때는 그 명칭을 기억해야 돼요. 무슨 등록부라고 되어 있죠?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 지금 지상 경계점 등록부 이렇게 나와 있죠. 70페이지에 맞지? 예. 근데 우리 책이 조금 이게 지금 빠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왜 이런 것들이 지금 왜 빠져 있는지 기본서에 시험에 나오는 건데, 그 72쪽으로 가보죠. 72쪽에 거기 2번 문제 잠깐 가볼게요. 72페이지 2번 문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자, 잠깐 접을게요. 우선 이 기본서에 지금 빠져 있어요. 내용이. 이게 왜 빠져 있는지.
즉 우리 지적법상에 말하는 경계는 도면상 선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지상에 지금 담장들이 있잖아요, 그죠? 담장 등을 통해서 이렇게 경계점을 이렇게 표시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관청이 이렇게 새로 토지 이동에 따라 이렇게 지상 경계를 이렇게 결정할 때는, 자, 우리 국가에서 요 그림이 나중에 볼 텐데, 요 우리 마을에 여기가 요 지상 경계점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는 요 지상 경계점이, 지상에 이런 경계점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는 것을 2011년부터 만들어서 구청에다가 비치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가면 우리 그 필지요, 또 울타리 담벼락에 이렇게 경계점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이 7가지예요. 7가지. 여기 지금 우리 기본서에 써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본서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3월 달부터 여러분 조금 요약집 같이 나갈 거거든요. 그때는 다 실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기본서에는 여러분 우리 암기사항들이 없죠, 그죠? 맞죠? 근데 우리 나중에 요약집에는 거기 다 암기사항들이 같이 있어. 여러분들이 편하게끔 순서대로. 그래서 그거 하면 나중에 편할 텐데, 자, 우리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는 7가지가 등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요거 기억나시나요? 토지의 표시사항에 소지목 경좌면 이렇게 암기했죠, 그죠? 그 중에서 여러분 땅이 이렇게 소지지하고요, 요 지번하고 요 지목, 공보상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지목이 지금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적혀 있고요. 또 지금 경계점이 지금 적혀 있는 거니까 요 경계점의 종류, 나중에 못의 종류예요. 1호못, 2호못. 그 다음에 경계점 이렇게 좌표로 되어 있으면 좌표, 경계점을 사진 찍어 놨으면 사진 파일, 경계점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나 위치 설명도, 이렇게 7가지가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가 이걸 암기시킬 때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는 요 소재, 지번, 지목과 요 경계점에 종자, 사, 위가 등록되어 있다 그러거든요. 종은 경계점의 종류, 좌는 경계점의 좌표, 사는 사진 파일, 위는 위치와 위치 설명도예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아까 우리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된 사항, 아까 소지목 경계점 종자 사위 되어 있죠, 그죠? 소재, 지번, 지목, 경계점의 종류,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의 위치와 위치 설명도인데, 자, 요거는 요 그림에서 한번 잠깐 가볼게요. 네, 요 그림에서 요 땅에 요거 지금 이제 여러분 요약집에 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우리 기본서에는 이런 그림이 지금 칼라로 되어 있지 않죠, 그죠? 나중에 이제 요약집에는 여러분 칼라로 나올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다 칼라로 나와요. 거기 그 비행소년 변성선이 그것도 다 칼라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봤던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이 토지에 이렇게 소재지가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에 이렇게 지번이 몇 번이 나오고 이 토지의 지목이 뭔지 이렇게 소재지, 지번, 지목이 이렇게 적혀 있고, 아까 우리 경계점에 종자 사위 있었죠, 그죠? 이 경계점에 이제 못의 종류가 1호 못인지 2호 못인지 이 경계점의 종류가 여기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계점이 이렇게 좌표로 되어 있으면 이 경계점의 좌표 이런 게 실려 있고요. 또, 자, 경계점이 어디에 써 있는지 이렇게 사진 파일 있죠, 그죠? 이 사진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이 경계점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위치나 위치 설명도, 요 7가지가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재, 지번, 지목, 경계점의 종류, 자,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의 위치와 위치 설명도. 자, 이런 것들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있는 거예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그래서 우리 이렇게 26회 때 문제가 이거든요. 우리 교재에 아까 봤던 그 문제인데 이렇게 나왔었어요. 지금 볼게요. 자, 지상, 우선 명칭을 기억해야 돼요. 이 지상에 이 경계점이 등록되어 있다. 그래서 명칭이 뭐라고 되어 있죠? 지상 경계점 등록부예요. 경계점 등록부에, 자, 등록된 사항에 해당하는 거 찾죠, 그죠? 그럼 아까 소지목
경계점의 종자 사후 이렇게 안겨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목이 있었잖아요. 맞죠? 경계점의 종류 있었죠? 응? 근데 그 땅의 소유자 이런 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까 없었지. 맞죠? 네. 아까 우리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와 사진 파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그러면 요거 하나만, 디귿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네. 맞죠? 네. 자, 그러면, 자, 우리 경계는 여러분 정리할까요? 세 가지만 여러분이 경계를 기억하시면 돼요. 한번, 요게 1919년도라니까, 2019년이니까 이게 30회 시험이거든요. 작년, 재작년 시험. 작년, 재작년 시험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우리 지적법에 따라서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지상경계를 세를 정할 때 아까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시의 종류 이것들을 등록하는 장부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아까 뭐예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지.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렇게 개념 명칭 문제도 나와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정리 여러분, 자 우리 경계 정리는 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우선 경계는 측량을 통해서 도면에만 있어요. 어디에만 있다고요? 도면에. 다른 지적 공부에는 경계가 없어요.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선인데 아까 요거 기억나시죠? 자, 바다와 육지 사이 경계는 어디일 것이냐 그런 거 있었죠. 그죠? 자, 고조차가 없애는 구조물이 어디죠? 중앙, 고조, 무중. 그죠? 고조차가 있을 때는 뭐예요? 고, 하. 도로, 고등이 절대면 절, 사. 바다와 육지는 최대 무슨 선? 만조, 바다 만조. 그죠?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제방에 표현할 때는 안쪽, 바깥쪽. 바깥쪽. 공유 바깥이다 이렇게 있었잖아. 자, 그리고 여러분이 매매나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서 분할할 때는 지상 건축물이 걸리게 분할해서는 안 돼. 근데 걸릴 수 있는 네 가지가 있어. 무슨 개판? 공사 개판은 걸릴 수 있었죠. 그죠? 공이 아까 무슨 사업? 공공사업. 또 도시개발 사업 했었죠. 그죠? 도시공관리계획선 법원의 판결이죠. 그죠? 이때는 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요 지상에 말뚝이 어디에 설치되는지 지상에 그 경계점이 등록되어 있다는 장부를 뭐라고 그랬어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 거기에는 7가지가 등록이 되어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경계점의 종류,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의 위치와 위치 설명도가 있다 그랬죠. 그죠? 자, 요게 지금 거기에 등록이 되어 있다 그랬었잖아요. 자, 요 내용이 여러분 한번 볼게요. 이거 안 보려고 제가 맨날 안 보려고 하다가 여기 참 다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 그 10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아까 했던 거 보는 거예요. 10페이지. 자, 우리 10페이지에 그 아까 11번째 지목이 있었죠. 임야 기억나시죠? 임야 산에는 암자 모습이 황무에서 죽섰다 그랬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잡종지 비행소년 변성성이 기억나시죠? 공동우물에 가서 쭉 봤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 잡종지에 대한 암기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14번째 보세요. 자, 11페이지에 아까 도면에 지목을 차문자로 등록하는 4가지가 있었잖아요. 무슨 천원? 그렇죠. 차장 천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15번에 경계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고조, 무중, 고하, 절상 이렇게 써 있나요? 거기 2가지만 더 써놓으세요. 바다 만조 하고 바다 만조 그리고 공유 바깥 이렇게. 그 11페이지에 15번 그건 제가 또 따로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바다 만조 공유 바깥 공유 바깥 그죠? 요 바다 만조 공유 바깥 이렇게 보시고 자, 여러분 그 16페이지 아까 분할 16번 있잖아요.
분할할 때 경계가 지상 건축물이 걸리게 결정할 수 있는 네 가지가 있었죠. 그죠? 뭐가 개판? 그렇지. 공사 개판. 거기 큰 목차 보시면 돼요. 공공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군 관리 계획선, 법원의 판결이죠. 그죠? 이렇게 대단지 사업이나 판결동을 통해서 할 때는 지상 건축물이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뒤에 16-1번 보세요. 아까 우리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이 7가지 있었잖아요. 소, 지, 목, 경계점에 무슨 사위, 종, 자, 사, 의 이렇게 7가지가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이다. 여러분 지금 14번 아니죠, 그죠? 그 15번, 16번, 16-1번 내년에 다 시험 나올 확률이 있다니까요. 내년이 아니죠, 참. 올해죠, 올해. 1월달이 지났으니까 올해. 그걸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네. 자, 이러면 경기가 끝난 거예요. 그럼 경계는 조금 지금 3가지 아까 15번, 16번, 16-1번 요것만 알으면 책 안 봐도 되는 거지 뭐. 문제 풀었잖아요. 그죠? 지금 무슨 알겠죠? 네, 그렇게 지금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 더 보여야 되죠? 경계를 가로 세로 곱한 게 뭐죠? 면적이에요. 그럼 면적 보러 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73페이지입니다. 기본서 73페이지. 자, 우리 지난주에 지번 배웠죠, 그죠? 자, 오늘 지금 지목 배우고 경계 배웠잖아요. 이제 하나 더 이제 면적입니다. 자, 보세요. 아까 우리 경계는 측량을 통해서 경계가 결정됐죠, 그죠? 그럼 면적도 뭘 통해서 이제 땅을 측량, 그죠? 우리 지적 측량을 통해서 등록하는데 아까 이거 기억나나요? 경계는 도면에만 있어. 어디에 있다고요? 도면에 지적도 임하다. 근데 면적은 지적 공부 중에서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만 있어. 다른 데는 없어요. 응? 그래서 이제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이 우리나라는 요 수평 면적인데 요거 보죠. 우리 지적법에 우리 토지 대장 나오죠, 그죠? 이렇게 토지 대장에 임야 대장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면적이 이렇게 적히는 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적은 다른 지적 공부는 없고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만 있어요. 아까 경계는 도면에만 있고, 그리고 이거 아까 기억나시나요? 이런 거 보면 좋은데 아까 지목 있었죠, 지목. 응? 지목은 토지 대장에는 정식 명칭은 있었잖아. 아까 정식 명칭 이렇게 더 있었잖아, 지금. 도면에는 첫 글자 있었잖아. 차장천원만 두 번째고. 그러면 다른 데에는 지목이 없어요. 공유지나 대지권 등록부나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는 지목이 적혀 있지 않아.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과 도면에 있고. 근데 경계는 잘 기억해야 돼요. 도면에만 있어. 근데 면적은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만 있어. 다른 데는 없어. 근데 지금 면적이 등록 단위가 제곱미터인가요? 평인가요? 제곱미터지. 맞죠? 그래서 이 면적이 1975년도 전까지는 평이었어요. 평. 지금도 여러분 몇 평 이러죠. 그죠? 근데 지금은 그게 지금 1976년도니까 몇 년 지난 거냐면 40년이 지났네요. 지금 2010 몇 년이니까 2020이지. 거의 50년 됐는데 아직도 뭘 쓰고 있어요? 평 쓰고 있어요. 그게 50년 전에 바뀐 거예요. 제곱미터로. 그런데도 아직 평 써. 그래서 이게 거기 보면 그 73페이지에 그 면적에 가로 2번에 그 등록 단위를 우측에 보면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공식이 있죠. 그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평에다가 400을 곱해서 121로 나누면 제곱미터가 나와요. 한 평은 대개 3.3058 제곱미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지금 중개소 사무소 가면 제곱미터 이렇게 써 있죠. 그죠? 108 제곱미터, 95 제곱미터. 그럼 이게 또 몇 평인가? 그죠? 그럼 이건 반대로 하면 돼요. 뭐냐면 제곱미터에다가 거꾸로 곱하면 돼요. 제곱미터에다가 121 곱해서 400을 나누면 이거는 이제 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곱하면 얼마 나오냐면 한
302였죠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0.3 0.3을 곱하면 평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디 갔더니 80제곱미터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럼 몇 평이에요? 38이 24평. 24평 정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는 시험 안 나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냥 우리 면적은 제곱미터지 등록 단위가 평이 아니다.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꼭 가로 3번에 76페이지 지금 보는 거죠. 자, 면적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있거든요. 그 전자면적 측정기 있고 좌표 면적 측정기라고 있는데, 자, 우리 전자면적 측정기는 도면에서 해요. 이렇게 지적도나 임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전자계산기처럼 생긴 기계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 도면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두 번 측정해서 평균값의 면적을 산출하는 것을 전자면적 계산기에서 한다고 해서 이걸 전자면적 계산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 우리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지역이 있거든요. 그죠? 이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지역은 이 좌표 가지고 면적을 산출해요. 그리고 이 좌표 가지고 면적을 산출하는 것을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자, 경계점이 좌표로 등록된 지역에서 면적 산출하는 방법은 전자면적 계산법이다. 이러면 틀렸어요. 전자면적 계산법은 도면에서. 아까 도면에서 하는 거고, 경계점이 이렇게 좌표로 등록된 좌표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 경위라는 측량기가 있어요. 이 경위라는 게 뭐냐면 경도 위도 가지고 측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X축, Y축으로 측량하면 나중에 이 측량값이 좌표로 나와요. 좌표로. 경위라는 측량기기를 쓰면.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 좌표 가지고 면적을 산출하는 것은 좌표 면적 계산법이고, 도면에서 이렇게 전자 계산기 가지고 면적을 산출하는 것을 그냥 전자 면적 계산법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건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면적은 그 4번 하고요. 뒤에 5번이 중요한데, 자, 4번을 잠깐 볼게요. 세부 측량할 때 다음에 해당할 때는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자, 여기 얘기해요. 아까. 자, 면적은 측량을 통해서 면적이 결정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우리가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 이 측량을 통해서 면적을 산출하는 사유들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재는 요 그렇지 않는 사유는 안 나왔어. 요 그렇지 않는 사유, 면적 측정하지 않는 사유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선 몇 번째 볼게요. 면적을 측정해서 산출하는 사유가 우선 첫 번째 요거부터 볼게요. 우리 신규 등록이라고 있죠. 그죠? 우리 신규 등록은 바닷가를 매립하는 거잖아요. 그럼 새로 필지도 다 새로 측량해서 면적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다 먼저 구해야 되지. 그죠? 또 두 번째 잠깐 볼게요. 우리 등록 전환이라고 있었죠. 그죠? 자, 등록 전환은 여러분 임야도인 땅이 지적도로 가는 거잖아요. 축척이 달라지니까 축척이 달라지면 새로 측량해서 반드시 면적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록 전환 토지도 새로 측량을 통해서 면적을 구하고요. 자, 여러분. 자, 우리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있죠. 그죠? 자, 신도시 생긴 지역 새로 다 측량해서 면적 구해야겠죠. 그죠? 무슨 말겠죠? 자,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축척 변경은 새로 도면의 축척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걸 새로 다 측량해서 면적을 새로 구해요. 응? 그리고 그건 아까 안 봤었는데 한번 잠깐 해볼게요. 여러분, 분할이죠. 분할. 우리 땅을 분할할 때는 새로 다 측량해서 면적 구해야 되겠죠. 그죠? 이쪽 필지 면적 얼마, 이쪽 필지 면적 새로 다 측량을 통해서 다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규 등록, 분할, 그 다음에 등록 전환,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축척 변경, 토지, 마지막으로 자, 우리 지적 공부라고 복구라고 나오거든요. 지적 공부 복구는 뒤에 하겠지만 다음 주에 이 지적 공부가 다 사라진 거예요. 멸시돼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토지 대항에는 면적이 있었는데 이게 사라지면 새로 측량해서 면적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 지금 1번에 지적 공부 뭐라고 돼 있죠? 복구. 2번에 신규 등록, 3번 등록 전환, 4번 분할, 5번 축척 변경, 6번은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7번에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다 세로 측량을 통해서 면적을 구해요. 근데 우리 교재는 없는데 세로 측량을 통해서 면적을 구하지 않는 사회들이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지금요. 자, 보세요. 우리 측량은, 우리 지적법은요. 지번하고 지목하고 경계와 면적 배우죠, 그죠? 요것들 결정할 때는 땅을 뭐 해서 이게 등록을 시켰죠? 경계 면적은 측량. 그러면 이런 보세요. 지번이 바뀌든지 지목이 바뀌더라도 측량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지축행 지번 변경 기억나시죠? 어느 배율이 어느 마을의 지번이 완전 불규칙해서 소관청이 자기 상급단체인 시도지사 승인 얻어서 어떤 마을에 지번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바꾸는 것을 지번을 변경한다고 그러죠. 그죠? 그럼 이 땅에 지금 번호만 7에서 3에서 이렇게 5로 바뀌어 버리는 거지. 이 땅 경계 면적 바뀌지? 안 해요. 그래서 지번 변경 토지는 새로 측량해서 면적 결정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지목 변경. 자, 우리 지목 변경 이렇게 지목 전에다가 집을 져버리면 지목이 전에서 뭐로 바뀌죠? 대지로. 그리고 그 터에다가 그냥 집만 진 것 뿐이지. 경계 면적 바뀌지? 안 해요. 지목 변경 토지 새로 측량해서 면적 결정하는 게 아니고 또 여러분 우리 합병이 있었죠. 자, 합병은 이렇게 두 필지를 자, 이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도면상의 경계는 이렇게 지어버려요. 토지 대장에 나와 있는 면적은 그냥 합산만 시키면 되거든요. 그럼 합병되는 토지 새로 경계 면적 구하려고 측량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나오는 게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우리 측량할 때, 여기 조금 여러분한테 어려운데, 우리 책에는 지금 없는 거인데요. 여기서. 우선, 이 부분은 측량할 때 좀 배워야 되는데, 측량의 종류가 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경계, 복원 측량이라는 게 있고요. 자, 지적, 현황 측량이라는 게 나와요. 자, 경계 복원 측량은 뭐냐면, 도면에 있는 이 경계점을 지상에다가 이렇게 말뚝 박는 이때 복원시키다는 측량을 경계 복원 측량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경계 이 복원 측량은 단순히 이 도면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다 이렇게 말뚝 박는 측량이에요. 이거는 경계 복원 측량은 측량하지만 면적은 측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면적은 여러분 가로 세로 곱해야 면적이 나오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그냥 나중에 경계 복원 측량 이렇게 나오면 측량하는데 면적은 측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요, 이 경계 복원 측량 해가면서 측량 규제자들한테 이 면적 좀 측정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어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반한다는 표현을 써요. 수반할 때만 면적을 측정하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아까 자 면적 측정 대상에서 잠깐 지금 보세요. 아까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도시개발 사업, 추적 변경, 지적 공부, 복구 다 면적 측정한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면적 측정하지 않는 것, 아까 지번 변경, 지목 변경, 합병. 또 이건 안 했는데, 아까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럼 측량해서 등록시켰을까요? 계산기에 두드렸을까? 계산기에 두드렸겠지. 아까 400을 곱해서 120을 나눈 거니까. 그거는 새로 측량해서 면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리고 볼게요. 아까 경계 복원 측량. 나중에 이 경계 복원 측량과 현황 측량 한 세트거든요.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경계 복원 측량과 현황 측량 이렇게 나올 때는 측량만 하지 면적 측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경계 복원 측량이나 지적 현황 측량을 하면서 면적을 측정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수반한다고 그래요. 우리 교재에 빠져 있는데 수반할 때만 면적을 측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면적을 측정하는 사유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면적 측정하지 않는 사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게 두 가지예요. 지목 변경과 합병은 새로 측량해서 면적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시험에 또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할 때 새로 측량해서 면적 결정한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건 계산기 두드는 거지. 아까 평에다가 400을 곱해서 121로 나누면 이게 제곱미터 된 거죠. 그죠? 그럼 이거 지금 계산기 두드렸겠지. 거기서 측량을 통해서 면적 측정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76년도에 지금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공무원이 현장에서 측량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전국에 있는 모든 땅 다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새로 측량해서 면적을 결정하는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우리 교재에는 지금 빠져 있고요. 자, 이제 뒷페이지 하나, 요거 이제 중요한데요. 그 74페이지에 이 17번은 이게 암기사항인데요. 요게 아까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암기사항이거든요. 우리 복현이와 지목이 합병하면 면적 측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아까 경계 복원 측량과 현황 측량과 지번 변경, 지목 변경, 합병 이런 사유들은 새로 측량해서 면적을 결정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보기로 하고요. 자, 요게 이제 중요한, 요게 문제가 지금 이렇게 있네요. 보세요. 하나. 자, 문제 보세요. 24회 때.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세부 측량 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가 아닌 거 이렇게 물어봤죠? 맞죠? 그럼 좀 전에 아까 복구할 때 면적 측정? 했죠? 토지가 사라진 거. 등록 전환도 면적 측정? 했죠? 근데 지목 변경은 면적 측정하지 않죠. 측량을 통해서. 여기 정답이 되네요. 그죠? 축적 변경 했었죠. 그죠? 도시개발 사업 다 했잖아요. 그죠? 아까 그림 봤잖아요. 맞죠? 네. 지금 올해는 제가 작년에는 이 그림을 하나도 안 했는데 올해는 전부 다 그림을 해요. 지금. 왜냐면 그래야 시각적으로 오래 남거든. 그래서 이렇게 그것들을 봐가지고 지금 전부 다 지적법 등기법 할 거 없이 전부 다 해주니까 여러분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눈으로도 보고 시각적으로도 보고 설명 듣고 그러면 더 확실히 들을 거예요. 문제 지금 우리는 뭐 풀어 가는 거죠? 문제 이거 풀어 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24회 때 우리 또 나올 수 있다니까 똑같은 문제. 지적법은 다른 문제가 없어요. 그냥 기출 문제가 몇 년 지나면 똑같이 또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거 보시고 자, 요 가로 5번이 중요해요. 면적의 결정 방법인데 자,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자, 요 부분은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네, 이 부분은 조금만 쉬었다가 볼게요.